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한기총이 임원회에서 한교총과의 통합을 골자로 한 기관 통합 현황 보고를 부결했습니다.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은 일부 임원들이 합의서에 있지도 않은 WCC 문제를 들고 나와 반대했다며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난민 구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CT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투표소에는 이 시각 현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지 기자. 네, 서울 강서구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현재 투표소 상황과 투표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아침 6시부터 투표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투표율이고요. 현재 지금 전국의 투표율은 15.2%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에 진행한 사전투표율은 36.93%로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본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전국 14,464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30만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현장 사전에 와서 사전투표에 임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또 투표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권자들로 북적이는 이곳 투표소에서도 투표 열기는 계속됐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고 투표를 마친 후에는 인증샷을 남긴 유권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네, 투표에 앞서 숙지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반드시 지정된 투표 장소를 찾아가셔야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 행위가 일체히 금지됩니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명인의 SNS 투표 인증샷이 논란이 된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등 사진 촬영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을 숙지해야겠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다양한 선거 인증샷이 허용됩니다. 엄지를 세우거나 V 표시를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도 모두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손 등 신체 부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할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영훈 대표회장님 나오 계시는데요.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번에 투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는 민주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어서 기도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와 역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대국민 통합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생을 챙겨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한 기독교 유권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투표 독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우선 순위가 대통령 선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6만 교회 그리고 30만 교육자, 1000만의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오늘 꼭 6시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주시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크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투표가 종료되고 8시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현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제적 어려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물가와 0%대 출생률, 그리고 환경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국제정세 등 복잡한 현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새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았습니다. 지금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가장 급한 일은 제가 볼 때는 국민 통합인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세계적인 그런 지도적인 국가로 도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주는 대통령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후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대통령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성의에 종사하는 그런 자유민주 국가가 우리 자손들한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0%대 출생률을 기록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름뿐인 출산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다음 세대 정책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제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 바로 잡혀서 청년들이랑 다음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공정한 사회를 요청하며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리더십을 기대했습니다. 무조건 경제나 아니면 그런 정치적 이념에만 내세운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권이 되기를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7일 임원회의에서 다룬 기관 통합 현황 보고가 부결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총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임원회는 기관 통합 현황 보고의 추인을 받으려 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17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부결에 대해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한교총과의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골자로 한 보고가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은 WCC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반대 논리 편 것은 통합 자체에 대한 어떤 반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몇몇 분들의 강한 반대 어떤 입장 표명 그리고 거기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쪽을 좀 많이 쏠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표결까지 갔습니다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여튼. 앞서 한기총은 지난 2월 18일에 한교총과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한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4월 말에 임시총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현장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구세군은 동해시 제1대피소에 긴급구호 텐트를 설치해 잠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정 200곳에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컵라면과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구세군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 지역 산불이 조속히 진화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서신에서 전쟁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긴다며 한국교회는 러시아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와 두 나라의 평화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난민 구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 국민 가운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이들이 화해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분명한 정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가 SWAI 교육과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스마트교육재단 에듀TV 감경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의 교육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창의적 사고라며 이 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은 기조 강연에서 다음 세대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을 키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호 교수가 초등교육에서의 SWAI 교육과 관련해 발표했으며 강신천 교수는 중등교육을 중점으로 디지털 교육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현철 교수와 안성훈 정책위원이 각 당 후보들의 디지털 교육 공약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호남본부입니다. 8칸 초가에서 시작해 120년 역사를 이어온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대장교회인데요. 대장교회는 순교자와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120년 전 대장교회 첫 예배당 터가 최근 한국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과거 전주와 군산 선교부를 왕래하던 선교사들이 쉬어가던 곳입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레이놀즈 선교사는 1894년 춘포면 일대 대장촌에 들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주민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도수가 늘자 1905년 8칸 초가교회를 세웁니다. 이곳이 총회 역사위원회가 한국 기독교 사적지 제43호로 지정한 대장교회의 첫 예배당터가 됩니다. 레이놀즈 선교사가 1894년 4월 5일 날 오셔서 하룻밤을 여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서인을 통하여서 성경 한 권을 이 지역에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졌고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총회 역사위원회는 대장교회 첫 예배당터를 한국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하며 대장교회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조명했습니다. 대장교회는 초기 선교에선 보기 드물게 선교부의 원조 없이 현지인들이 헌신해 자생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익산에서 3.1운동을 주도해 순국한 박도현 집사, 6.25 전쟁 중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박병욱 전도사 등 믿음의 선진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이런 귀한 역사를 이것을 앞으로 더 잘 활용을 해서 한국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총회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0주년을 맞은 대장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교와 이웃 구제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장교회는 이번 한국 기독교 사적지 등재를 계기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120년 역사를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첫 페이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날까지 익산 지역과 또 나아가 전 세계까지 복음의 열정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교회 120년 역사에서 드러난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절개를 지킨 선진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길 새로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120년 대장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자리에 대장교회 역사의 산 증인을 모셨는데요. 박재훈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먼저 대장교회 첫 예배당 터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기까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들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 대장교회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역사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교회 100년사를 호남신학교 총장이셨던 차종순 교수님께서 집필하여서 역사 찾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사적지로 지정이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장교회가 120년 역사를 이으면서 시대적 순환기도 함께 겪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3.1운동, 순국자, 6.25 전쟁, 순교자도 배출했다고요? 네, 저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박도현 집사님은 익산의 4.4 만세 운동 사건과 관련하여서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입니다. 익산의 4.4 만세 운동은 남전교회 도남학교를 비롯하여서 문용기 장로님, 그다음에 장경춘 장로님, 우리 박도현 집사님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서 익산 대교농장 앞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 박도현 집사님은 레이놀즈 선교사께서 1894년에 충포에 있는 우리 대장교회의 대장포 지역 포구였습니다. 그곳에 첫 번에 오셨는데 그 동네에 사셨던 분으로서 연관성이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도현 집사님이 1865년생이고 레이놀즈 선교사님께서 1894년에 오셨으니까 27세, 20대 후반의 나이로서 정말로 외부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나이로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욱 전도사님께서는 6.25 전쟁 때 순교하셨는데 이분은 대장교회 2대 장로님인 할아버지 장로님이신 박준호 장로님, 그 다음에 3대 장로님이신 박상래 장로님의 아드님으로서 조선신학교에 재학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동리에 내려와 오셔서 이렇게 기거하던 중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 납치되어서 익산의 소라단에서 이렇게 피살되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역사를 계승하고 또 후대에 전하셔야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을 이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의 순교자가 계신데 저희들이 총회에 이 순교자 이분들을 순교 추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5일 날 총회 순교자 순직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순교자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장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과 또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대장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가 교회의 근본 사역은
복음 전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장세준 목사님께서 20여 년 이상 선교에 매진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장교회는 필리핀의 제1선교센터, 제2선교센터, 그리고 대장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교회당과 교육관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여러 학교들을 건축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도 고아원을 건축해서 많은 고아들을 수용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교회는 이 근방에 있는 15개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고 5개의 선교 기관을 돕고 있으며 그다음에 해외에 5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로서 지역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다양한 사역들로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온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대장교회는 작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장세준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올해에 새로 부임하신 김명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접목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익산지역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소중한 흔적을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단신입니다. 한국가정교회 사역원 주최 가정교회 1일 특강이 서귀포 꿈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가정교회 사역원장 이경준 목사는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예배와 교육, 교제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포 양동제일교회는 교회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선교의 비전을 세우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은 이춘모 박정숙 선교사는 양동제일교회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를 운영하며 명품 리더를 세워갈 계획입니다.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에 잘 순종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동역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 세계기도일 예배와 제27회 광주지역 교회여성연합회 정기총회가 광주 우남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 우남교회 김태호 목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명을 다해 달려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관한 광주지역교회 여성연합회는 예배 후 정기총회를 갖고 우남교회 유임수 권사를 신임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한국장로교 출판사가 제주 열방대학의 도서를 기증하는 증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증정된 도서는 성경 연구와 기독교 교육학, 세계 선교 역사 등을 다룬 서적 500여 종 첨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책들을 통하여서 선교를 향한 열망이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의 중요한 툴을 또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정받은 도서는 제주 열방대학 내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엔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큰 만큼 한인 선교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대책위원회 대외관계 분과장인 김평원 선교사에게 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은 이제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선교사들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80명 정도 우크라이나에 80유니트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자 그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 분야에서 다양한 선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할지 또 현지인들부터 그때그때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이제 보내오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현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실 그 선교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실 선교사들은 선교제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약무리들을 이렇게 목자처럼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각오 속에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교회랄지 성도들이랄지 형제 자매들을 남겨두고 먼저 이렇게 피난을 나온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발걸음이 무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부의 또 방침이 있고 정부의 방침이 여행금지 4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철수 명령과 같은 그런 그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히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렇게 떠나도록 위험 지역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부분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이내 정도 도저히 현지를 떠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한 사정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는 참 없지 않겠어요?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 짐작해 보면은 현지 분들하고 이렇게 결혼한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을 절대적으로 좀 보살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가 떠난다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그 위험을 안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선교사 그 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협의 그러한 그 기관인데 전쟁이라는 이러한 어떤 특수한 그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욱더 좀 비상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러한 좀 조직이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전쟁 대책 위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거기 이제 분과를 3개를 두어서 지금 이제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또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6.25라는 그러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대감을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의 필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장기화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오신 분들, 그것도 자녀들을 또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업 문제랄지 자녀들의 학업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대두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지만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처를 정해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거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강릉과 동해의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울진과 삼척에 이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을 위한 금융, 영농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성명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아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 채택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11개 나라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위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러시아 정부가 정부령을 통해 발표한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록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는데요.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나라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이 우크라이나 선수단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윤경선 선수단장이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머무는 숙소를 방문해 식품과 방역, 보온 물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단장은 동계 패럴림픽 무대에서 스포츠를 통한 선의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연대와 화합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선수단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은 14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